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원들이 마치 영혼 없는 좀비처럼 일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부 브랜딩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 때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브랜드가 직원들에게도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은 회사의 DNA를 직원들에게 심는 방법,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고객보다 먼저 회사의 가치를 믿어야 하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가치와 미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회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만든다고 해도 이게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지금 바로 내부 브랜딩을 한 브랜드와 내부 브랜딩에 실패한 브랜드를 비교해 드릴게요. 구글은 내부 브랜딩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1998년에 설립된 구글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롭고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직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10% 시간 정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규 업무 외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 정책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지메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였습니다. 또한 구글은 내부적으로 투명성을 중시했는데요. 매주 TGIF 미팅이라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전시적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미팅에서는요, 주요 현안을 최고 경영권자와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건데요. 직원 질문 시간에 익명으로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팀 간에 부서를 나누지 않고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소통의 장을 넘어서서요,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내부 브랜딩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가치와 비전이 자연스럽게 내재화되기 시작한 거죠. 와,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매출이 2,820억 달러, 직원 만족도 90% 이상. 구글의 내부 브랜딩은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브랜딩에 실패한 사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웰스파고는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 회사로 185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래는 화물운송과 은행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업금융, 모기지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내부 브랜딩 실패로 정말 큰 위기에 맞이했었는데요. 2016년 직원들이 허위 계좌를 개설해 고객의 신뢰를 배신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직원들의 문제라기보다 회사에서 과도한 판매 목표를 강요하면서 시작된 일들이었어요. 이 스캔들 이후로 매출 감소가 얼마나 일어났냐면 약 10억 달러의 매출이 감소하고 고객 이탈률이 약 20%, 기업 신뢰도가 40%나 하락하게 됩니다. 윤리와 가치를 강조하지 않은 대가로 회사의 평판과 고객의 신뢰 모두 잃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직원들이 회사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결국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브랜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를 모든 직원들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 리더십의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먼저 회사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직원 경험 최적화, 업무 환경, 복지, 성장 기회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의 가치를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정기적인 미팅, 뉴스레터, 1:1 피드백 시스템 등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브랜딩과 복지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조금 구분을 해드릴게요. 내부 브랜딩의 초점은 직원들의 정신적인 공감, 정서적인 공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뭐냐면요, 직원들이 회사의 목적과 철학을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목표예요. 복지의 초점은 뭐냐면 직원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겁니다. 핵심 목표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 이직률을 줄이게 만드는 것,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부 브랜딩과 복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복지가 직원 만족도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을 만든다면 내부 브랜딩은 직원들이 회사의 비전을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복지가 없으면 내부 브랜딩은 공허해지고요. 내부 브랜딩이 없다면 복지는 단순한 혜택 제공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의 내부 브랜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내부 브랜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고객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할 때 회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구글처럼 직원들과 함께 성공할지 웰스파고처럼 내부에서부터 무너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직원들과 함께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를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금발마녀와 마법 같은 비즈니스 함께 하세요. 안녕!